4월 넷째 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영향이 가장 컸죠. 테슬라가 주간 단위로 10%나 하락하게 되면서 국내 2차전지 그리고 완성차 업종들도 동반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이제 우리 치킨 게임 하겠다. 영업이익을 내려놓더라도 전체적인 가격을 줄이겠다, 단가를 후려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다른 완성차 업종들에 대한 동반적인 좀 부담감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5월달에 애플 발표를 앞두고는 웬만해서는 이번 달에 기업의 실적이 끝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4월 이후에 바로 이제 5월 첫째 주가 FMC잖아요. FMC까지 이어지는 그런 마지막 좀 일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제가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에코 프로죠. 과연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이러한 높은 변동성에서 다시 투자 심리를 회복하면서 일어날 수 있느냐. 만약에 다음 주까지 에코프로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에코프로를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포스코 그룹주들, KG 그룹주들, 다른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런 식으로 그룹주들에 좀 흐름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에코프로에 대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만약에 여기서 꺾여버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매도와의 싸움, 그리고 뉴스 이슈로 인한 다른 업종들과 테마로의 수급 분산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에코프로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2차전지 업종들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2차전지 종목들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리밸런싱 준비하셔야 된다. 추매를 하든 손절을 하든 본격적인 리밸런싱을 좀 준비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패드워치의 이제 전망에 따르면, 물론 패드워치가 정답은 아닙니다. 따르면은 연말까지는 5% 정도의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다. 올해 연말까지는. 그리고 2024년도가 되어야지 점차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나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다만 퍼센티지로 정하겠습니다. 한 7대3 정도는 경기 침체와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는 지표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러시아발 직전화제 리스크였는데,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발언이었어요.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정전법 위반 등의 국제사회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문제되는 발언 있나요? 문제되는 발언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확대 해석이다. 네, 모든 것들이 확대 해석이 되면서 지금 아직도 오늘까지도 뉴스 보면은 지금 정부를 욕하는 욕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식적으로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고,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재정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원숭이 도창 관련된 이슈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려고 해요. 네,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드는 어느 정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단기적인 짧은 테마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난주는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올랐죠. 비료, 요소수, 사료, 농업주가 많이 갔는데, 이게 비단 지지난달 리스크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곡물 중단이 또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은 선박 검사를 재개를 한다고 하죠. 문제지만은 계속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에게 지금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관세도 먹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 곡물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 나라 농민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관세를 매기지 않으니까 이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무역에 대한 페널티가 전혀 없는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발언 있기 전까지는 원래 우크라이나 욕을 조금 더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 욕을 더 많이 한 거죠. 욕을 조금 더 많이 했던 사람인데, 너무 지금 유럽연합의 GDP 1%를 우크라이나에 내놔라고 하는 등 그런 너무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유럽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이거 언제까지 하냐, 지금 1년 됐잖아요,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되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이런 좀 방향성을 우리나라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재료도 같이 나왔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개별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제가 2차전지 업종들이 뭐 1분기에는 무조건 주간 상승 테마, 상승 종목이 다 2차전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철강, 전력정비, 뭐 히토류 많이 지금 테마가 분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더 이상 2차전지에 너무 투자 심리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테마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차전지가 반등이 안 나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반등은 무조건 다음 주에 나와야 되고,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뭐 소재 관련 테마주들 막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잖아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라든가 뭐 예전에 많이 올랐던 그 포스코 그룹주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가 많이 바뀌고 있는 시장이다. 종목들 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올라죠. 특히 코스닥이. 그래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가 중요하다. 다음 주 중으로 좀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공매도가 비중이 더욱더 뭐 확대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2차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이상 예전만큼 못할 거. 근데 더 이상 예전만큼 못한다면은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정말 많은 시장의 긍정적인 재료들, 부정적인 재료들 이런 것들이 제가 원래 그런 것들을 막 준비하다가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투자 심리와 투자 흐름이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뉴스에 치우친 흐름이 뉴스에 치우쳐서 투자 심리가 결정한 대로 방향성이 잡힐 확률이 더욱더 높지 않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막 차트 띄우면서 지금 많은 증권사의 CEO들이 자기 자사주를 블랙록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도하고 있고 워렌 버핏도 지금 계속적으로 종부들 리밸런스 이런 것들을 막 차트에서 올려볼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 증시랑은 아무 필요 없어.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에코프로가 월요일날 반등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에코프로 반등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업종들에 대한 비중 조절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이슈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